이번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자가 배달업체 일을 못하게 해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맘카페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음식 배달, 심부름 도우미 같은 면대면 서비스업 자체를 금지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한 걸까요? 똑똑똑똑에서 확인해봅시다. 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는 셈 치고 보셨나요?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똑똑 똑똑 팩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주호 팩트캐스터가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출연을 못하게 됐고요. 대신 팩트체크 인턴 팩턴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네. 굵고 짧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똑똑 팩톡팀의 막내 팩턴 민서영입니다. 저 선배를 도와서 저도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 저도 같이 판다가 됐어요. 다크서클이. 이 드립 누가 만든 거야? 본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최근 올라온 그 청원글 내용부터 팩턴이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용인에 사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라고 밝히신 분이 올리신 글인데요. 요즘 배달 대행 서비스 같은 거 많잖아요. 이분이 이제 동네에서 우연히 그 배달 업체 이름이 써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성범죄자 알림 우편물에서 본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놀라서 이제 배달 대행 업체 사장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배달원이 성범죄자라는 걸 알고도 고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고객의 집 주소나 뭐 전화번호까지 알 수 있는 직업인데 너무 불안하다, 법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면대면 서비스직에 성범죄 전력자가 일하는 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의 청원이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이.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이 택배나 배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피해 사례들도 여러 차례 기사화 됐죠. 대표적으로 보면 지난해 스마트폰 심부름 앱, 그 부른 남성 도우미가 갑자기 돌변해서 가정주부를 이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좀 충격적인 그게 사건이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남성 도우미가 알고 보니까 전자발찌까지 찾더라. 너무 허술하지 않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근데 그럼 되게 궁금해져요. 예전부터 여러 차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실제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어째서 성범죄자들이 계속 그런 배달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고 있을까?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 있어요. 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택배 서비스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이제 성폭력이나 뭐 기타 강력범죄에서 좀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재범률이 높은 범죄, 즉 뭐 살인, 강도, 강간, 성추행 또 마약 관련 범죄자의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택배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법인데요. 화물자동차법 개정으로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거는 화물자동차와 그 견인차 같은 특수자동차라고 하거든요. 배달 대행은 주로 오토바이로 하잖아요. 이륜차. 그러니까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그 배달앱에서 오토바이 배달해 주시는 분, 그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 있다. 그렇죠. 요 얘기인 거죠. 네. 네. 법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화물자동차법이 육상에서 이제 화물 운송하는 것을 다루는 유일한 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택배 관련된 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화물자동차법에 지금 이륜차가 빠져 있다고 하는데 법 적용 대상에 이륜차를 그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준용을 하면은 되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 같은데. 국토교통부와 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실 등에 여러 군데 물어봤어요. 그 의원실에 물어본 이유는 이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원래 그렇죠. 물어봤더니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륜차와 화물차의 산업 자체가 다르고 계약 관계도 다르고 여러모로 성격 자체가 너무 달라서 그걸 같은 법에 같이 담을 수는 없다. 그래서 별도의 법안으로 빼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실제로 그런 법안이 발의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빨리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배달 대행 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이거잖아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렇죠. 네, 그럼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대책이 네. 있어야 되겠죠. 제가 아무리 공감을 하려고 해도 남자가 잘 어려운 모르겠어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무섭다라는 그 인식만 할 뿐이지 여성분들이 겪는 그런 차원이 불안감과 다르겠죠. 차원이 다른 거겠죠. 근데 솔직히 인터넷 글 댓글들 보면 사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아 정말 유난 떨고들 있다 내지는 그렇죠. 그 남녀간 성 대결이 벌어지는 양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이해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가 아닐까 싶은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배달에 대한 공포감이 어느 정도인지. 저 반응이 일단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 앞으로 직접 배달을 오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공동현관에서 받는 걸로 너무 불안하니까. 두고 가세요. 그쵸. 아, 내려가서. 아예 벨도 누르지 말고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요청사항에 써놓는다거나 만약에 낯선 남자가 뭐 나한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면 솔직히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좀 근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달을 아예 안 시켜 먹겠다 이런 한이 있더라도 되게 이 성범죄자 배달 대행에 이 이슈에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뭐 음식도 음식이지만 요새 뭐 쿠키나 이런 거 배달 엄청 많이 시키잖아요. 저도 만약에 제가 배달원이잖아요. 갔던 집에 배달을 몇 번 가면 그 집에 누가 살고 뭐 어떤 걸 다 알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박홍근 의원뿐 아니라 관련 입법 작업을 했거나 검토를 한 신보라 의원실, 민홍철 의원실, 국회 법제관, 또 KBS 법률 자문을 해주시는 양종우 변호사와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인 김숙희 변호사 등등등등. 다수의 전문가들 네, 통해서 똑똑똑똑이. 네, 다각도로 알아봤습니다. 그냥 막 택배 서비스는 기존에 있던 법으로 되지만 오토바이 배달 서비스는 이제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중론인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제 플랫폼이 바뀌면서 그럼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생길 것인데 이 직업이 뭐 아동이라든지 뭐 여성들에게 면대면 서비스를 할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도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아. 저는 딱 쿠 정도 배달 음식도 전화로 시켜서 드시는 전화로도 종종 하는데요. 와, 아니 어플이 왠지 믿음이 안 가가지고. 저는 저 배달에서 고마운 고객이라고요. 너무 많이 시켜 먹어요. VIP시구나. 네, VIP 배달 아 진짜? VIP. 예. 네, 그래서 뭐 배달 말고도 엄청 많잖아요. 뭐 이거 여기 배달 뭐 쿠팡이 포인트 이런 식으로 장도 마트에서 안 아, 보고 맞아요. 또 이제 쉐어하우스 사는 제 친구가 있는데 공용 공간 있잖아요. 뭐 거실이나 부엌 같은 곳 그런데 청소를 그 청소 어플을 통해서 신청을 한대요. 그건 나 처음 들어봤는데. 다 시키는구나. 요즘은 세탁도 세탁 어플이 있다고 해요. 빨래를 넣고 문 밖에다가 내놓으면 그거를 이제 배송팀이 와서 가져가서 세탁을 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심부름 어플도 얘기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별의별 걸 다 시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바퀴벌레가 있는데 잡아주세요. 아, 맞아요. 그런 거 되게 민감한 게 그 여자분들 바퀴벌레를 잘 못 잡으신 저도 분이 벌레 있는데 진짜 무서워가지고. 제 아는 누구는 집이 서울인데 대구에 있는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잡아달라고 해요. 뭐야? 어쩌라는 네, 거야? 여자친구는 그렇게 해. 뭐 어쩌라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집으로 찾아와서 해주는 거니까 사실 불안하죠. 벌레가 무서워서 불렀다가 뭐 더 벌레보다 더 큰 무서운 사람이 위험을 있어.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기존 법으로 이제 규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양종우 변호사는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제한하면 나중에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 법령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범법자라 해도 직업 선택이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소비자들이 갖는, 특히 여성 소비자들이 갖는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균형감 있게 가져가야 한다라는 게 저희 김숙희 변호사 의견인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돼 있어요. 이건 개정안은 아니고 아예 새롭게 없던 법을 만드는 제정법이거든요. 그렇죠. 지난 8월 2일에 제출됐으니까 나름 굉장히 따끈따끈한 법안입니다. 이게 이제 화물자동차법의 한계로 그동안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들, 뭐 새로운 플랫폼 기술이나 어떤 드론, 이륜차 등을 이용한 배송 대행 서비스까지도 다 규율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여기에 뭐 성범죄자 취업 제한에 대한 내용이 담긴 건 아니고요. 새로운 물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또 종사자의 권익 증진이나 뭐 안전성 강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장치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나 여성가족부 또 여러 전문가들이 이 법이 제정되면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분을 상당 부분 해결하는 근거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 법은 아직 상임위까지 올라간 것도 아니고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이게 기존에 있는 법을 일부 고치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들다 보니까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단기간에 이제 뚝딱 만들 수 있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원하는 게 성범죄 전력자들이 면대면 서비스업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뭐 배달, 택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가정을 방문하는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금지하면 안 되겠냐, 너무 불안하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죠. 과도하게 좀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예. 사실 그런 부분까지 다 규제하기 시작하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2016년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그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 성범죄자라고 해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그런 개별적 판단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뭐 10년 이렇게 일정 기간 취업 제한을 하는 거는 지나친 기본권 침해고 또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라고 본 거죠. 헌재 판단 이후에 그 문제가 된 법 조항은 지금 개정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성범죄 전력자의 면대면 서비스업을 전면 금지하는 거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시대 변화 요구에 따라서 법도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거죠.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제도는 2006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점점 확대되었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주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었다가 지금 유치원, 학교, 학원, 의료기관. 체육시설, PC방도 있고 경비업도 있고 되게 많이 확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일부 온라인에 있는 글이나 댓글들 보면 아니 취업 제한 취재는 공감하는데 그러면 범죄자들은 뭐 먹고 살지? 그럼 뭐 범죄자들 생업을 못하게 하면 강력 범죄가 더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반응들도 꽤 있었단 말이죠. 그런 말이 나올 법한 측면도 있긴 있어요. 노화돼서 사회에 다시 동화돼서 살아가야 재범의 위험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류의 연구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접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게 되게 쉽지 않은. 해외 사례를 좀 참고해 보면 한국법제연구원이 2017년 6월에 발간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미국은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한 형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몇백 년 형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연방 법률은 없어요. 미국은 주마다 이제 다른 법을 두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미성년자 관련 직장에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시설이나 학교 교회로부터 300m 이내에 소재한 모든 영업자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취업 제한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취업 제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저도 되게 놀랐는데 뭐 취업 제한 제도가 아예 없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취업 제한 제도는 없지만 이제 서두에 소개한 사례처럼 심부름 앱으로 심부름을 해주시는 분을 불렀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돌변했다. 이제 그랬으면 이제 그 심부름 앱 관련 일, 심부름업 일은 못한다. 이런 조항은 있어요. 그 일의 특성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네. 일은 못하게 한다. 네, 다른 근데 업은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것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의 이 법률이 느슨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런 모든 일을 만약에 제한한다 이러면 헌법과 상당히 충돌이 되고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는 사실 보기가 좀 드물다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약간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만큼 너무 불안하니까 사실 그쵸, 네. 그런 요구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도 대목에서 성범죄자의 오토바이 배달을 막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오늘 이번 주의 주제였는데 결론은 법을 만들면 가능하다. 어렵다. 당장은 어렵다. 당장은 어려우나. 다만 향후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성범죄자 그럼 면대면 서비스를 다 금지할 수는 없을까요?에 대한 답은 현재로서는 안 된다. 헌재 판결의 취지도 아까 살펴봤고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고려하면 사실상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법 만드는 게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있는 제도부터 잘 활용을 하자. 그리고 취업 제한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들 모두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그 의무가 이제 법에 규정돼 있어요. 1년에 한 번 취업 제한 시설을 점검을 하는데 지난 5월에는 성범죄자 취업제도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그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가부와 관련 부처, 지자체가 더 유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업장별로 자체 규약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의 의견인데요. 법적 규제만으로는 사실 다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업장별로 여성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그런 서비스 안정감을 어떻게 줄지, 또한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고 문제가 되는 직원을 어떻게 거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업 이미지하고도 또 직결되는 문제 아닐까요? 되게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요. 청소년 활동 시설, 특히 뭐 PC방 여기에서 이제 갖고 계신 사업장의 장들은 실제로 취업을 하는 사람이 지원을 했을 때 이분들의 범죄 경력 조회서를 다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범죄 경력 조회서를 떼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봐서 아 이분이 없구나, 이 관련 범죄 전력이 없구나라고 확인한 다음에 채용을 하게 돼 있다고요. 법에는. 근데 사실 이게 PC방 업주들이 알바 고용하고 막 하는데 이거 다 확인해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옛날처럼 배달원을 중국집에서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업체권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그냥 알바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말 아무나 그냥 등록만 하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이 뭐 배달업체 사장이 그거를 되게 꼼꼼하게 옛날처럼 막 이렇게 좀 알아보고 고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아니라서 사실 더 불안이 큰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박홍근 의원 발의한 법안에는 이런 서비스 업체들 다 인증하게 하는 것도 뭐 내용에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본인들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율에 맡긴 거라고 볼 수 있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서비스들이 계속 우후죽순처럼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참고로 한 연구에 의하면 33살 이하 여성 1인 가구가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주거 침입 피해를 볼 가능성이 11배 정도 높다고 해요. 그리고 뭐 범죄 희생자가 될 가능성은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고요. 주거 침입 성범죄 건수는 매년 2만 5천 건이 항상 넘게 나오더라고요. 지난해는 특히 2만 7천 건 정도 되는데 그런 만큼 이제 여성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가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지난 편들에서도 여러 차례 국회가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건 올해 안에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국회에서 이게 새로운 법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국회에서 빨리 이 문제도 좀 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잘했습니다.